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1단원의 핵심 개념이 다 지나갔어요. 1단원의 핵심 개념을 하고 나니 수투의 큰 그림이 좀 보여요. 미분까지는. 그래서 극한의 대소 파트에 수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수어는 프롤로그를 했잖아요. 수투는 프롤로그 대신 끊어서 가보면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 중에 연속인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인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단원이 극한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교과과정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분석해요. 미분 가능하다 이퀄 예측 가능하다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함수는 분석할 필요가 없죠. 분석해놔 봐야 예측 불능이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분석할 거고 이 수투에서는 3차와 4차 두 개 정도를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까지 들어온 이 함수들의 그래프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묻죠. 근데 3, 4차는 안 나와요, 요즘 거의. 그러니까 3차, 4차에 대해서 많은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요. 비율들을 엄청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외우고 있는 비율들이 사용되는 문제는 단 하나도, 그러니까 교과서에 존재하는 비율, 3차 함수에서 나오는 2대 1, 끊어서 1대 1대 1, 그 외에 그 수많은 비율들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까봐 그걸 피해가느라 엄청 고민했는데 아예 작년부터는 거의 3차를 안 써버려요. 그래서 작년에는 15번 자리에 3차 함수, 4차 함수가 안 나오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붙여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3, 4차의 결과들을 기억하는 건 수능장에서 못 쓴다는 거지. 그건 교과서에 없어 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이제 안 내버려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3, 4차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이 과정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어떤 논리로 이 3차를 그렸는지. 이해되나요? 자, 그게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기술들을 기억하는 것이 수능에서는 안 통한다라는 게 작수를 딱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수투에서 외운 4차 함수의 비율, 저 놀라울 정도로 많은 비율들을 기억하고 문제가 나오는 순간 답을 탁탁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능에서 하나도 안 쓰인다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거를 외우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나빠요. 왜냐면 사설 문제 통하니까 나쁘지 않아. 교육청 문제에 사용이 되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그걸 외워버리면 그게 나오는 과정을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 과정의 논리적 개념을 까먹어버려요. 그게 나쁘다는 거야. 차라리 매번 증명하면서 사용하면 괜찮아. 그러면 수능장에서 그 증명 과정을 이용한 다른 함수를 내니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결과를 교과서 외적인 결과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 기억에 의해서 빠르게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해 이 과정은 생략하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망각해요. 3개월 이상 가면 기억 못해요. 미분적분은 엄청 어려운 개념이야. 수투는 수원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원은 단독으로 막 나오지만 수투는 극한부터 적분까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출제돼. 특히 확동 선택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미적 선택자들은 그나마 수투의 연장선이 거의 미적이에요. 근데 확동 선택자들은 수원의 정답률은 괜찮은데 수투만 나오면 정답률이 거의 뭐 1, 2%로 떨어져. 수투는 진짜 잘 열심히 계속 누적 복습해줘야 돼요. 특히 확통 선택자들은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수투 단독밖에 없는 거야. 미적 선택자들은 미적을 하면서 복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 미분까지 찾아 들어온 함수들을 갖고 노는 연습은 시켜야겠고 수투에서는 그걸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3, 4차를 이용할 뿐이야. 근데 어때요? 수험생들이 3, 4차의 결과에 집중을 해서 3, 4차가 나오면 바로 막 풀어버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도 이게 자주 쓰이는 비율들은 알려줄 테지만 그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걸 잃게 되는 비율은 저는 안 알려줘요. 네, 필요 없는 비율들은. 그리고 사설까지 통하는 웬만한 건 다 아는데 그 이상의 모든 걸 외우고 있다. 그건 수능엔 필요 없어요. 이 과정에 그거 외우느니 땅 공부해서 수학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전과목 만점을 꿈꾸는 게 훨씬 유리하지. 네, 그거 외우고 있는 시간에. 그래서 수학만 보는 게 아니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1단원은 극한, 지금 우리가 거의 다 했거든요. 극한 개념을. 나머지는 추가되는 약간의 알파인데 극한 단원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너는 이 함수까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어떤 함수 f를 하나 만나면 이것이 극한값 존재를 통과하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번 단독으로 나오는 건 극한값 구해가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묻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판단했어.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연속으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연속 단원의 출제에도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하는 거겠죠. 그 다음이 미분 가능성이에요. 근데 여기가 가장 까다롭죠. 극한과 기하라고 돼 있어요. 요것도 가끔 나와요. 공통에서. 나오면 계산이 복잡한 게 일반적이에요.
살짝만 복잡해도 굉장히 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게 극한을 기하 속에서 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제가 역대 가장 계산이 복잡해서 오답률이 최고였던 문항을 가져왔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근데 이게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기하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페이지에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우리는 자 이제 여기 힘내보세요. 중킬로를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지금 듣는 거 가능하죠? 극한 거의 다 했어요. 여기 한 번만 네 일어나세요. 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참고로 부정형을 계산해요. 부정형. 근데 이 부정형 연산까지는 다 보여주지 않을 건데 어떤 부정형이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아까 그 4번 같은 거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럼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하고 리밋을 다시 적용시켜. 다시 리밋의 성질을 이용해. 이게 0분의 0. 그러니까 왜 부정형이라고 하냐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값이. 분모도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가는데 분모의 인수가 더 많으면 이건 수렴하지 않아. 분자에 더 많으면 수렴해. 이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정형의 대표적인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0분의 0꼴이라는 거죠.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때 예제 하나만 딱 해보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거 어디로 가? 그러면 x도 무한대로 가고 x제곱도 무한대로 가니까 정확히 극한의 성질을 적용시키면 이대로는 리밋을 분배할 수 없어. 이 단순 부정형을 풀 때도 다 수렴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각각의 항 중에 가장 큰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분의 1, 여긴 1, 여긴 x분의 1, 1, 0, 0으로 수렴하네. 그럼 리밋을 분배해. 리밋 1, 리밋 x제곱분의 1, 리밋 x분의 1 해서 0이구나 라고 구하는 이 단순 과정에도 뭘 써요? 극한의 성질을 써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때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같은 차수의 개수들이 극한값이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다항식에 대한 극한을 구할 거고 우리는 여기에 지수로가 함수, 삼각함수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항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차수가 가장 중요한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를 못 이겨요. 아무리 뒤에 많은 식이 더 붙어있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 맞죠? 자, 근데 그 부정형에서 0분의 0은 방금 했으니까 생략한다면 요런 예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극한에서 기하와 연결을 할 텐데 아마 미적 선택자들이 들은 내용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뉴턴이란 수학자가 발견한 그 기하가 그게 어떤 거냐면 부정형 중에 이런 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요거 우리 얼마라고 하죠? 얼마? 1이에요. 분모도 x의 1차, 분자도 x의 1차. 개수는 둘 다 1. 그래서 1. 됐죠? 자, 이 극한을 다시 기하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해보면 직각삼각형의 가로가 x고 세로가 1일 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적에서 설명할 때도 미적에도 나오고 수투에도 나와. 근데 나오면 되게 어려워. 근데 그 되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또 되게 쉬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수투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웠던 계산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제 풀면 다 풀릴 거예요.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 딱 보니까 얘는 빗변이에요. 빗변. 그럼 저 극한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다시 보면 빗변과 밑변을 나눈 값이 x가 한없이 커지면 결국은 같아져 간다는 거지. 이해돼요? 같아져 간다. 나눠서 1이 된다는 건 같다라는 건데 그냥 는 1이 아니고 리밋이 붙은 상태에서 1이지. 그냥 는 1이 될 수 없다는 건 값만 몇 개 넣어봐도 x에 10을 넣어도 루트는 분모는 루트 101이고 분자는 그냥 10이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 그 다른 분모와 분자가 x가 무한대로 가면 같아져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식은 우리가 극한 자체를 어디서 정의했냐면 수직선에서 정의했어. 1 마이너스는 1과 1보다 작은 바로 직전의 실수 사이로 들어가 있다는 기하적으로 얘가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라는 극한의 정의 자체가 수직선에서 시작을 하니까 도형에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걸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오케이? 요게 뉴턴의 눈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생략하고 이 x를 한없이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x가 한없이 커져.
요 정도라고 한번 볼게요. x가 이 정도. 무한대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무한대로 그려볼게요. 그런데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보내도 높이는 1로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빗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 극한식에 의하면 이렇게 무한대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밑변과 빗변은 식으로 보면 여전히 x제곱 플러스 1인데 저렇게 하향으로 무한대 세상이 아니었던 직각삼각형에서는 당연히 x에 결정된 실수값을 넣으면 밑변과 빗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기하에서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식 따로 기하 따로 놓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기하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결과적으로 너랑 같다라는 뜻이야. 근데 너랑 같다라는 거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된 거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 기하가 저 단순 부정형이 저건 뉴턴의 눈에서 만들어진 매우 중요한 개념적 극한의 시작이고 그렇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됐다는 건 지금 이 직각은 안 변했거든.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 각이 직각이었던 각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점점 커지냐면 이 각이 점점 어때요? 커져요. 그리고 이등변이래. 그렇다면 이 각은 점점 작아지고 근데 사실은 내 눈앞에 무한대를 펼칠 수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그렸지? 저 각이 얼마를 향해 가겠어요? 1이라는 값은요. x 대비 없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여기서 요 극한식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라고 말해? 분자에 1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0이라고 얘기해요. 극한은 매우 상대적인 거야. 또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 뭐라고 말해요? 0이라고 말해. 왜냐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차수가 더 높은 놈 그거를 제외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저 한없이 x가 커져갔을 때 1은 x 대비 0 플러스 역할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결국 x분의 1은 0 플러스를 향해 간다. 목표는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렇다면 이 각이 0 플러스로 작아질 거고 거의 평행처럼 가고 있을 거고 붙은 것처럼 가고 있을 거고 세 내각의 합이 파이여야 되는데 하나는 2분의 파이로 결정돼 있었고 하나는 0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2분의 파이의 정확히 방향성이 뭐? 마이너스. 그렇죠. 0 플러스가 저쪽에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럼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도형에서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라는 각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못 그려요. 그렇지. 못 그린다는 게 문제야. 그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상태에서 2분의 파이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데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실수값은 아닌 거야. 그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2분의 파이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목표값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얘가 직각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두 각 모두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극한의 세상에서는 저 직각 삼각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나와요. 나오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오는 쉬운 문제 말고 좀 어려운 문제들 보면 언제나 본질적인 걸 건드릴 때 직각 삼각형이 있다. 직각 삼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각 삼각형을 보게 될 거예요. 출제된다면. 그렇다면 이해되나요? 자, 그걸 이용해서 저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됐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일단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이야. x와 1과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x1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 이때 x가 한없이 커져가면 이 직각삼각형은 그 극한의 세상에서 어떤 모양을 띠게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인간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띈다는 거죠. 요 점이 0 플러스로 다가요.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런데 극한은 수투에서는 0으로 가는 극한이 더 많이 나와요.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물론 다항식이라 무한대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생긴 죄송해요. 직각삼각형 요렇게. 이렇게를 한번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 이때 너는 t, 너는 1. 그럼 빗변은 뭐가 돼?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t가 만약 0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떤 두 변이 같아지겠어요? 누가 0 플러스로 간다? 밑변이 0 플러스로 가요.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떤 두 변? 이 두 변. 얘는 매우 뾰족한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런 삼각형이 되겠지. 이해돼요? 하나는 1로 고정이고 얘는 거의 1을 향해 가고 있고 원래 하나는 직각이었는데 나머지 하나가 거의 직각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삼각형이 이렇게 작아져 가는 거죠. 이 t가 0 플러스로 간다니까. 이해되나요? 둘 중 하나가 보이면 극한의 기하적인 이 본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극한은 이게 태생이에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출제에도 할 말이 없어. 부정형에 대한 출제일 수도 있고 이 부정형을 해결하는 건 극한의 성질이니까 극한의 성질을 출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중에 특별히 도형 속에 이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로 가는 두 길이가 같아질 거고 0으로 간다면 0으로 가지 않는 상수 두 개가 같아질 거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t가 0 플러스로 가버리면 t 대비 1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1을 그대로 고정시켜 그리려면 t는 안 보여야 되는 거지. 안 보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요각이 0으로 갈 거고. 뒤에 있는 문제는 수투는 주로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무한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 0으로 끌고 가는 요 두 번째 삼각형이 보일 거다. 지금 졸면 어떻게 해요? 이건 딴 데서 듣기가 어려울 텐데. 두 가지 방법 모두 풀어줄 거거든요. 졸지 마세요. 좀만 더 버텨요. 아깝잖아요. 됐죠? 자, 뒤에 있는 BQ 문제. 계산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무지 복잡하지만 극한의 성질을 적용시켜서 풀 수 있어야 되고 기하적 본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하적 본질이 너무 쉽게 보일 거야.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요.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보면 답이 금방 보여요. 보여요? 네. 넓이 b가 2분의 1이 되려면 길이 b가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계산을 얼마나 잘 하는가. 이것은 자신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뭐 어떻게든 계산하면 답은 나오겠지라는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은 부정형부터 시작해서 킬러까지 다 극한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4점 0,0, 0,2, 마이너스 2,2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라고 하는 정사각형과 그리고 t,0라고 하는 점 하나가 P예요. 근데 직선 L이 얘인데 직선 L은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한다.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이등분을 하는 거죠. 정사각형을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대각선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문제가 어려우면 딱 그 상황에서 그려주는데 직선 L은 파랑으로 그려볼게요. 직선 L은 뭐를 지나고 정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그때 직선 L의 y절편을 ft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t가 0 플러스로 갈 때 ft의 극한값을 물으니까 t를 정의역으로 하는 ft를 찾아라. 그래서 기하적으로 나는 t와 ft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t와 ft의 관계식을 찾아야지 라는 걸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해야죠. 극한식을 봤더니 t가 변할 때 t를 정의역으로 하는 f라는 함수값은 얼마를 향해 가냐 이거니까 t와 ft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고 그게 원 스텝 하나로 나올 것 같진 않아. 하지만 t와 ft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건 네가 만들어가는 식 속에 t와 ft가 미정계수로 들어가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t도 ft도 막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원 스텝.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ft는 0, ft니까 0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라 분모는 1이고 분자는 ft 마이너스 1. 그것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의 1. 요게 직선의 방정식. 됐죠? 네, 직선 L 구했어요.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ft가 막 미정계수로 들어있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ft와 t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니까. 미정계수로 들어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직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에 t가 걸려있고 그 t가 0 플러스로 갈 거야. 이때 딱 사실은 보여요. 답이 거의 보이지만 일단 누르고 극한을 얼마나 잘 계산해서 구하느냐 이 자신감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보일 확률이 낮거든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능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보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는 실전에서 안 보이면 그럼 계산해야 되거든요. 계산해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뭔가 보일 것 같지만 잠시 참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L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갠대. 그러면 이 넓이가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1에 2 곱하기 t니까 넓이는 t예요. 근데 반이면 2분의 t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넓이가. 그럼 저 넓이를 우리는 구해내야 되겠네.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을 얘라고 볼게요. 이건 뭐 빼기 뭐? 2 빼기 ft가 되겠지. ft로 표현되는 걸 주저하면 안 돼. 나는 ft와 t의 관계식에서 ft를 t에 대한 식으로 찾는 게 목적이니까 요거 됐죠? 그리고 높이는 요 점에서부터 E-ft 밑변까지의 수직거리니까 수직을 내려. 요게 h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 h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계산해내야 돼? L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요 빗변으로 만들어진 직선을 제가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의 뭐로?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직선 M을 구해야 돼요. 원 스텝. 직선 M은 절편이 2고 기울기가 t 증가할 때 2 떨어지니까 y는 마이너스 t분의 2에 x 더하기 2. 요게 직선 M이에요. 됐죠? 자, 이 둘을 연립해서 x좌표를 구하면 그럼 그 x좌표가 빗금친 노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지? 자, h를 계산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한다. 됐습니까? 자, 서로 같다라고 하면 이때도 겁없이 계산해내야 돼요. ft-1에 x 플러스 1이니까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ft-1에다가 x의 계수 하나 더 t분의 2의 x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기는데 플러스 2랑 플러스 1이면 여기 1 남아. 근데 얘가 1 곱해서 그대로 넘어오면 그러면 2-ft 이렇게. 그래서 x는 뭐냐면 저 ft 마이너스 1 t분의 플러스 t분의 2
나눠 어디다가? E-ft에다가 이렇게. 단 요 분모는 뭐면 안 돼? 0이 아닐 때만 사용할 거예요. 근데 뭐 0일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t가 0 플러스로 가잖아. 저 극한 식 속에서. 그러면 t분의 2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오케이? 한없이 커져가죠? 근데 ft는 결국 0과 2 사이의 어떤 값이고 빼기 1이니까 요 0이 될 수 없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나눠도 돼. 여기까지. 자, h 구했죠? 그럼 이제 드디어 넓이 공식 가볼게요. 한번 끊어서 갈게요. 넓이. 저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밑변 ft E-ft 곱하기 높이. 요거 높이가 들어오면 분자에 E-ft가 하나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자, 저거 제곱으로 됐죠? 그리고 분모에 이것이 넓이가 얼마? 2분의 t.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내 목표는 뭐예요? 나왔어요. t와 f의 관계식이. 자, 이제 뭘 해야 돼?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돼요. ft를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끝까지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2분의 1은 없앨게요. 같은 거니까. 그러면 E-ft의 제곱 곱해볼게요. 곱해? 그러면 tft 마이너스 t 플러스 2 여기까지 됐죠? 자, f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여기서 우리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끝까지 정직하게 ft를 구한다. f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근의 공식으로 ft를 구해야 돼요. 끝까지 구하려면. ft가 t에 대한 식으로 끝까지 나오려면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별로 근의 공식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참고 리밋의 성질을 배웠잖아요. 근데 교과 과정에 아주 중요한 리밋에 대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교과 과정에 없어. 왜 없냐면 당연해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등호 좌우에 리밋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교과 과정에 없는, 왜 없냐? 너무 당연해서.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건 문제풀이에 당연히 사용되니까 굳이 개념으로 없는 게 fx와 gx가 같다. 이 둘은 각각 수렴하는 함수야 라고 주어졌을 때,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라는 건 사실은 항등식이고, 모든 x에 대해서 fg가 같다 이건 무슨 말이지? 뭐 어떤 특정한 a에 대해서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항등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함수의 상등이 되는 거야. 함수가 완전히 같은 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등호 좌우에 리밋을 넣으면 등호가 유지될까 안 될까? 등호가 유지되겠죠. 너무 당연하니까 없어. 수렴하는 함수들이고 두 함수가 같으면 어떤 지점으로 다가가도 극한값이 같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ft를 t에 대해서 표현하는 요 함수식은 모든 실수대 xt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t가 0 플러스로 다가오고 있는 그 모든 t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특정한 t 값을 갖고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변을 한번 볼까? 이게 등호가 나왔을 때 이쯤에서 리밋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왜냐면 리밋은 분배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꼭 ft를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아도 등호가 적정이 나왔을 때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우변이든 좌변이든 어느 쪽이든 모든 t에 대해서 같은 함수니까, 함수의 상등이니까 이 함수가 수렴하는 함수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궁금한 건 모든 t에서가 아니라 t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가 ft는 분명 0과 2 사이에 뭔진 몰라. 하지만 알파로 수렴하는 건 분명해요. 기하적으로 저 사이에 있어야지만 파랑 직선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거든. 이해되나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수렴해. 그런데 t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 저 극한식 속에 넣으면. 이거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 그럼 우변의 함수는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얼마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해. 수렴하지? 그럼 왼쪽 함수도 수렴하는 거야. 여기서 리밋을 넣으면 돼요. 식이 너무 복잡하면 등식이 나온 순간 어디쯤엔가 리밋이 들어가면 돼. 왜? 난 극한의 성질을 쓸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리밋
t가 0 플러스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리밋을 넣어. t가 0 플러스로 간다. 됐죠? 그러면 각각 수렴하니까 저 좌변도 f가 수렴하죠? 그러면 2-ft의 제곱이잖아. 이게 수리논술이야. 그럼 뭘 써줘야 된다고? 2-ft의 리밋 또 리밋의 2-ft. 근데 ft는 결국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리밋이 2와 ft에 또 분배가 돼요. 그러면 2 빼기 알파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쓰면 결론은 2-알파의 제곱은 얼마다? 2다라는 거지. 그럼 이 알파는 뭐 해야 되냐면 2-알파가 제곱돼서 2가 되려면 풀마 루트 2여야 되는데 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2면 ft가 지금 이 밑에 들어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이건 아니고 2 마이너스 루트 2다. 됐나요? 그래서 ft가 나오죠. 자, 요 중간 단계에서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긴 쓸데없는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으로 푸는 건 자신감이에요. 무조건 답 나와야 돼. 내 모르는 개념 없으니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풀게 할 거고 중간에 극한의 성질을 쓰는 거고.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다시 정확히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정확히 직각삼각형이 보여. 그러면 내가 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외워서 기억해서 할 필요는 없어. 2는 고정이고요. 잘 보세요. 문제를 쭉 읽으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는 요 직선이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야 돼.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t가 점점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변해가죠. 근데 이 t가 어디까지 간대요? 0 플러스까지 간대요. 그러면 이 빨간 직각삼각형은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무슨 삼각형이 됐을 거다? 이등변 삼각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B 방법으로 가면 이런 삼각형이 됐을 거라는 거죠. 하나가 직각인데 너도 직각이야. 이 길이가 근데 얼마죠? 이 길이가 2예요. 2. 그러면 요 나머지 한 얘가 원래 높이였고 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둘 다 세워버렸지만 눕혀버렸지만 높이였고 하나는 빗변이었는데 얘가 얼마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지금 누가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요. L이. 넓이가 딱 얼마가 돼야 된다? 반이 돼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수트에서 정적분을 배우면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를 dx가 되도록 즉 0 플러스가 되도록 잘라. 요 dx가 되도록 이건 그냥 참고를 보세요. 이건 아직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는 정적분을 소환을 해오면 정적분의 정의가 이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건 무한계로 잘라. 어디까지 잘라야 되냐면 dx, 즉 dx는 증가분이긴 한데 실수값의 증가분이 아니라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미분계수에서 나오는 정의죠. 0 플러스 간격으로 잘라내면 그러면 이 0 플러스 간격에서는 이게 잘 생각해봐요. 수직선에 찍히는 두 점이 아닌 거예요. 이 양쪽 두 점이. 이해돼요? 그럼 사실은 이 선과 이 선은 그림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에 곡선으로 이루어지든 직선으로 이루어지든 사각형 넓이랑 곡선으로 만든 넓이가 같다라는 게 극한의 세상 속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x가 들어간 왼쪽이 x여도 상관없고 오른쪽이 x여도 상관없어요. fx라는 세로와 아주 짧은 dx 두 개가 곱해진 얇은 요게 사실은 이 표현 자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 사각형이지만 극한의 세상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0 플러스 간격이라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선처럼 보일까? 선은 못 그려요. 선처럼 보이는 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은 여기에 오차가 0으로 가는 걸 증명해요. 미적은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0 플러스라는 극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오차가 사라지는구나. 이해되나요? 그래서 정적분은 이게 비스듬한 뚜껑이나 요런 뚜껑이나 똑같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 플러스로 가버리면 이게 dx 간격이 되면 이거나 같아진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얼마가 되면 넓이가 반이 되겠다? 루트 2분의 1.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면? 루트 2가 되면. 근데 지금 사실 이게 y축이 살짝 눕히긴 했지만 y축 x축이고 요게 2라는 절편이었고 지금 저기 위에 a점
여기가 ft라고 하는데 ft는 2에서 뭘 뺀 거다? 루트 2를 뺀 것이다. 라고 해서 ft는 얼마를 향해 간다? 얘는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2 마이너스 루트 2다. 라는 거죠. 지금 리밋을 안 붙였으니까 제가 등호를 못 쓴 거예요. 뭐 요 정도다. 이해되나요? 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적에서는 더 심한데 이게 딱 3도극이 미적에서 못 나오면서 요것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적 선택자들은 미적에서도 이걸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받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도 봤는데 수투에서 마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부정형의 시작이 극한의 태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의 문제를 나와도 그 식을 분석하면 그 안에 기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보진 마시고 여러분들은 직각 삼각형을 만났을 때 사용하면 돼요. 오케이? 평가원은 지금까지 직각 삼각형이 아닌 상황에선 출제한 적이 없어요. 딱 뉴턴이 본 그 직각 삼각형 행성의 움직임 딱 그것만 출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극한의 성질. 이제 끊어도 괜찮아요. 잠시만요. 뭐 남았냐면 네, 이제 시간 들어가는 건 거의 해서 10분 끊었다 가겠습니다.